어쨌든 오늘은 제 친구 소지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못하는 게 없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명문대에도 쉽게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유명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대기업에 입사하다니. 지연아, 정말 잘해줬구나. 부모님 덕분인걸요. 자, 여기 차키다. 입사 선물이니 잘 타고 다녀. 아빠 고마워요. 지연이는 열심히 일했지만 점점 많아지고 반복적인 업무에 지쳐버리게 되었어요. 이 일도 부탁해요. 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만 하고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할 이유가 뭐지? 저건 목각 인형이잖아. 어렸을 때 피노키오를 했고 나도 제페토 아저씨 같은 목수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네.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면 되잖아. 팀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에? 갑자기? 그렇게 지연이는 대기업을 나가고 복수가 되고자木工 공방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소지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전에 회사 관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목수가 돼? 이러라고 그동안 뒷바라지 한 줄 알아? 목수 따위 당장 그만둬! 하지만 전 정말 목수가 되고 싶어요. 아직도 그런 소릴? 그럼 우리 도움 없이 혼자서 잘 살아봐. 에이? 아빠! 그렇게 지연이는 부모님 도움 없이 견습 목수로 하루벌이를 하며 살았어요. 오늘도 삼각김밥 하나로 때워야겠네. 옛날엔 적어도 이렇게 쫄쫄 굶진 않았는데 그냥 엄마 아빠 말 들을 거 그랬나? 젊은 분이 오늘도 열심히네. 안녕하세요. 예의도 바르고 씩씩한 청년이로군.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도 목수 일을 하시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목수 일을 하시는데 지겹지 않으세요? 옛날에 한 가구점에서 의자를 보곤 목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회사에 들어가 바쁘게 살았지. 하지만 IMF 때 결국 회사에서 잘렸고 내가 하고 싶은 목수 일을 하기로 했지. 그런데 생계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손만 부르트고 괜히 이 일을 했나 싶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내 가구들을 찾아줬고 그분들 덕분에 난 목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지. 지금은 힘들고 길이 없어 보이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답을 찾을 거야. 그래,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지연이는 열심히 자신만의 목각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이번 목수 선발대회 우승 작품은 바로 지연님이 만드신 거대 피노키오입니다. 우와, 신입이 저런 거대한 목각 인형을 만들다니. 정말 멋있어. 지연이가 혼자서 저렇게 성공하다니. 사실 나도 목수가 되고 싶었는데 지연아 정말 장하구나. 지연이는 목수로서 큰 명성을 얻고 지금도 목각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꿈을 위해 대기업을 박차고 나가다니 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되고 싶은 게 있다면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달하는 식당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 차 광고회사 직원입니다. 요즘엔 너무 바빠서 매일 야근과 야근의 연속이었죠. 그런 저의 유일한 낙은 오늘도 힘들었다. 어디 그럼 오늘의 야식은 뭐가 좋을까? 오! 이벤트 중인 식당이 있네? 횟집이라. 좋아. 역시 겨울엔 회 아니겠어? 마무리로 매운탕까지. 기대된다. 쫀득쫀득 광어회. 저는 회 생각에 들떠 그 다음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왔다!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1인분 맞아? 우선 매운탕부터 끓여볼까? 이것들은 뭐야? 이게 매운탕 재료라고? 가게에서 실수한 건가? 전 가게에 전화를 걸었죠.
네, 파란바다 횟집입니다. 여보세요? 아까 광어에 1인분 주문한 사람인데요. 여기 생선머리만 잔뜩 왔는데 이게 뭔가요? 딱 보면 몰라요? 매운탕거리 준 거잖아요. 회를 1인분 시켰는데 생선머리가 이만큼 오는 게 말이 돼요? 오, 많이 먹으면 되겠네. 가게 바쁘니까 끊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휴, 이걸 다 어떡하란 거야. 저는 야밤에 그 많은 생선머리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으악! 아유, 기분 나빠. 횟집 주인의 무심한 태도에 화가 난 저는 가게 리뷰에 글을 올렸죠. 에이, 기분만 잡쳤네. 그렇게 분노의 리뷰를 쓴 다음 날, 바쁘다 바빠. 응?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어디요? 서비스 달라 해서 줬더니 이불을 줬다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서비스라고 해도 국물 내는 데나 쓰는 머리를 20개나 보내주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업무 중이라 바쁘니 나중에. 나중은 무슨 나중? 어두육미라는 말 몰라요? 생선은 머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제일 맛있는 대가리를 20개나 보내줬더니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른 글 내려요. 이렇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글부터 내리라고 하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글을 내리지 않자 횟집 사장은 끈질기게 전화를 해왔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퇴근하고 돌아온 저는 지역 커뮤니티의 통화 내용과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혹시 거기 파란바다였지? 저는 지난주에 생선꼬리만 한 자루 받았어요. 저도 회 시켰더니 매운탕거리로 생선 내장만 잔뜩. 응? 뭐야? 나 말고도 피해자가 많잖아. 제가 올린 글은 금세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폭로를 통해 알게 된 건 그 횟집은 예전에도 음식물 쓰레기들을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었고, 아까워라. 버리는데도 돈을 내야 하니?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생선머리나 잡뼈들을 배달 음식에 넣어 몰래 처리한 거였어요. 이 사실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결국 횟집엔 사람들이 발길이 끊겼답니다. 얼마 안 가 문을 닫았다네요. 아깝다고 쓰레기를 배달하다니. 다들 양심을 지킵시다. 오늘은 미국에 있는 치킨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미국 뉴욕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찬우라고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던 전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이 유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미국으로 가 한국식 치킨집을 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찬호 씨? 오늘도 불법 전단지를 돌렸더군요. 정말 벌금을 내고 싶은 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시침이 그만돼요. 목격자가 다코스툼한 사람이 전단지 돌리는 걸 봤다는데 이 동네에서 있는 치킨집은 여기뿐이잖아요. 아니, 생사람 잡지 말고 증거를... 여기 있네요. 시청에선 여기가 빈민가와 가깝다며 허가를 내려주지 않아요. 저도 손님이 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봐줘요. 벌써 3번이나 봐줬잖아요. 이젠 봐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벌금 내러 오세요. 그럼. 경찰이면 다야. 너무 깐깐하잖아. 경찰인 안젤라는 언제나 차갑고 냉정해 대부분 그녀를 기피했죠. 아휴, 오늘도 장사 망했네. 이제 어쩌지? 어라?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업이 끝나서. 버튼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야, 어서 돈 챙겨. 알았어. 이봐, 나도 빈털털이라고. 여기서 털어서 얻을 건 하나도. 조용히. 이러다가 얼마 없는 돈도 다 털리겠어. 어떻게든 경찰에 알려야 되는데. 뭐야? 뭘 보고 놀라는? 으악! 뭐야? 꼼짝마! 너희들을 절도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하겠다. 뭐야? 경찰이 어느 틈에? 에잇! 이런. 응? 야! 으악! 괜찮으세요? 이런, 당장 빠져나와야. 거기 꼼짝마. 순순히 투항하시지. 그악. 그런데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죠? 그냥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것뿐입니다. 무슨 소리야? 넌 맨날 여길 순찰하잖아. 치안이 불안하다면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침까지 순찰했잖아.
심지어 이 가겐 빈민가와 가장 가까워서 걱정 많이 했지. 다들 그런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세요. 다들 정말? 안녕하세요. 전단지를 돌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엔 시청에서 허가를 받았더군요. 네, 경찰분들에게 특별 할인해주겠다 하니 허가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찬호 씨는 경찰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랬었죠. 하지만 안젤라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동네를 지킨 걸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 힘드실 땐 들러주세요. 안젤라님께는 특별히 치즈볼을 서비스로 드릴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주 들릴게요. 그 할인 이후 다른 경찰분들도 자주 찾아와 저희 동네는 더욱 안전해졌어요. 체린이 여러분도 찬호님처럼 수고하는 경찰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오늘은 자기 방귀를 판 인플루언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최근 친구가 이상해져서 고민입니다. SNS 인플루언서인 장미는 예쁘고 유쾌한 친구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미, 내 돈 대체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 차넬팩만 사고 꼭 갚을게. 이것도 예쁘잖아? 그럼 이것도 사고 이것도. 야, 너 진짜 그럴래? 장미는 명품을 모으느라 항상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어요. 이번 달까지 안 갚기만 해봐. 그럼 진짜 절교할 거야. 뭐? 야, 어디 가? 다 갖다 팔았는데 아직도 빚이 산더미네. 그 큰 돈을 당장 어떻게 갚지? 어디 돈 구할 데 없나? 예쁘다. 저런 여자 방귀 냄새는 곧 향기겠지. 한번 맡아볼 수만 있다면 돈 주고라도 맡고 싶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하나만 팔아주세요. 진짜 더러. 이거 잘하면 돈이 되겠는데? 100만 원에 방귀 한 병을 판매합니다. 설마 이걸 진짜 사는 사람이 있겠어? 30병? 30병이면 이게 다 얼마야? 그 장미는 본격적으로 방귀를 팔았고 방귀 사업은 해외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100병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방귀를 팔았다고? 에휴, 판 사람이나 그걸 또 산 사람이나. 뭐야, 누구지? 여보세요? 혜민, 나야 나. 잘 지내? 짱미? 돈은 준비하고 전화한 거겠지? 물론이지. 카페에서 보자고. 그 사이에 갚을 돈을 다 구했다고? 여기야. 응? 오랜만이네. 여기 빌렸던 돈. 고마워. 근데 돈들은 갑자기 어디서 난 거야? 그런 게 있지롱. 아무튼 미안했어. 근데 나 지금 또 빨리 들어가 봐. 장미야! 그때 장미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죠. 여긴... 야, 정신이 들어? 환자분 깨셨나요? 선생님, 전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억지로 방귀를 만들려는 바람에 장에 가스가 가득해요. 방귀를 배출해야 합니다. 가스요? 설마 방귀파리가 너였어? 그게... 장미는 그동안 방귀를 팔아 돈을 벌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돈은 갚았잖아. 그게 말이 돼? 내가 다 창피하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마. 에휴. 기상천외했던 방귀 사업은 끝이 났고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취향 존중이라지만 이건 선을 넘었잖아요. 오늘은 한 군인이 카페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앉아 있으세요. 어? 뭐야? 응? 군발이잖아? 그러네. 카페에서 칙칙한 냄새가 나더니. 우리 째려보잖아. 무서워. 지금 시민들에게 겁주는 거야? 영창 가고 싶어? 아, 이게 관심영사란 거구나. 무슨 일이지? 군인이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놀고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그만하세요. 왜? 그만 안 하면 때리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군인이 학생을 때리려고 해요. 그만하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저희에게 협박하고 있어요. 웃겨.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어. 그만해요. 손님들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잖아요. 뭐야? 알바 주제에 왜 끼어들어? 맞아. 신경 끄고 가서 일이나 하셔. 뭐라고? 애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야? 쫄았어? 아, 왜 이렇게 고분고분해? 아 재미없어. 딴 데 가자. 시시하게 끝나네. 왜 사과를 해요? 시비 건 건 저쪽이잖아요. 그렇다고 군인이 학생과 싸울 순 없잖아요. 그냥 흉보고 말죠 뭐. 그래도 저런 애들을 그냥 둬요? 뭐라고 해야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시다. 하하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죠? 오늘 힘드셨잖아요. 이건 제 나름의 위로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기 지수님 계신가요? 네, 전데요. 전 국가보훈부에서 왔습니다. 보훈부에서 왜 저를? 저번에 한 군인이 방문했었죠? 그분이 겪은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보훈부에서 지수님의 성의에 감사의 의미로 상여금 1,000만 원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1,000만 원이요? 겨우 그런 일로 돈을 받을 순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 군장병들을 위해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상여금 일부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기관에 기부를 하였답니다. 군인을 존중하는 마음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오늘은 제 사촌 오빠가 겪은 황당한 갑질에 대해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여러 진상을 만나봤지만 내 택배 상자 네가 열었지? 아, 창고에 갖다 놔. 최근에 역대급으로 어이없는 갑질을 당했죠. 평소처럼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아파트로 들어가려는데 여기서부터 못 들어갑니다. 네? 무슨 일 있나요? 아, 택배 차량은 오늘부터 못 들어가요. 차는 입구에 세우고 짐은 직접 날라서 배송하세요. 예? 직접 배송하라고요? 입주민들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택배가 산더미인데 언제 다 배송해요? 무슨 일이시죠? 동 대표님. 경비원, 택배 기사들 단지 내에 들이지 말라니까요. 저기요, 트럭을 못 들어가게 하시면 배송에 차질이 생깁니다. 트럭 때문에 우리 애가 다칠 뻔했거든요. 하여간 택배 기사들은 운전도 무식하게 해. 예? 동 대표님, 그래도 트럭을 막는 건 좀 심하지 않을까요? 다혜 씨, 어디 동 대표가 말하는데 끼어들어요? 아, 네. 저기 배송할 게 태산이라 손수레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요. 빗구멍 막혔어요?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 그래도 아무튼 택배 차량 들어오기만 해봐요. 가만 안 둘 테니까. 죄송해요. 저희 동 대표님 고집이 워낙 세셔서. 저희들은 아파트 입구에 트럭을 세워놓은 뒤 손수레로 짐을 옮겼지만 시간이 배로 들어 배송이 점점 더뎌졌고 택배가 늦게 오자 독촉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저 많은 양을 손수레로 옮기라니. 에잉, 저러다 사람 잡겠어. 결국 택배기사들은 짐을 나르다 과로로 쓰러지기 시작했고 인내심이 바닥난 저희는 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아니 이게 뭐야?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쌓아놓고 배송을 거부하는 시위를 시작했죠. 배송을 안 한다고? 그깟 손수레로 옮기는 게 뭐가 힘들다고 난리를 쳐요. 이 많은 양을 직접 나르다간 저희들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요. 그러다 몇몇 입주민들이 폭언으로 가득한 문자 테러까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너무 화가 나서 이 아파트만 배송 자체를 안 할까도 싶었지만 응? 천사동 주민들은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늘 고생하시네요.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입주민분들도 계셔서 참았습니다. 일은 점점 커져 방송국에서 취재까지 하러 왔죠. 시위하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운송 차량을 금지시킨 입주민 대표회의 갑질 때문에 힘들지만 응원해주시는 입주민분들도 계셔서 힘내려고 합니다. 이 일은 화제가 되어 인터넷에선 아파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집값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입주민 전부가 피해보잖아. 집값 떨어진 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동대표 그만둬! 이 사태로 동대표는 자리를 박탈당했고 그 뒤 새로 뽑힌 동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화해해서 입주민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잘 풀렸다니 다행이에요.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크레이프 아르바이트생이 겪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식품회사의 푸드트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새 알바생이 오기로 한 날의 일이었어요.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저 교육받으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우와, 되게 화려한 사람이네. 연예인 같아. 하지만 교육이 끝날 무렵. 그럼 오늘은 교육이니까 내일부터 같이 잘해봐요. 머리가 기니까 내일은 묶고 오시고 손톱은... 네? 머리는 제 매력 포인트인데? 그래도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도... 손님이 몰리려면 이런 미녀가 있는 걸로 족하잖아요? 그래도 위생 문제가... 솔직하게 말해요. 네? 그쪽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나 같은 미인을 질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괜찮아요. 이건 공주로 태어난 내 잘못이니까. 공주? 그치만 결국 사람들은 날 선택할걸요? 좀 많이 특이한 사람이네. 전 처음부터 그녀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같이 일하던 첫날, 어제 그 알바생 설마 그대로 오는 건 아니겠지? 오셨어요? 좋은 아침. 더 심해졌잖아. 새 알바생이 너무 파격적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아니, 음식을 만드는데 그 머리하며 옷은 또 왜 그래요? 어머, 그렇게 열내면 주름 생겨요. 안 그래도 평균 이하인데. 뭐라고요? 저 딸기 크레이프 2개 주세요. 네, 손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사실 그녀의 문제는 복장만이 아니었어요. 크레이프 나왔습니다. 사진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 머리카락 아니야? 바로 일을 대충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환불해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장미는 무서워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뭐야, 진상 손님인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특이한 알바생이 있다는 소문에 손님들이 몰렸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진짜? 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많은 군중들은 공주의 숙명인가? 저기, 저 사람이다. 에? 누구세요? 이 주변 학교들과 공공시설 관계자들입니다. 근처에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홀딱 벗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머, 벗다뇨. 천박해라. 이런 완벽한 몸매는 좀 드러내도 되잖아요? 완벽이고 자시고 옷도 상황을 좀 고려하며 입어야죠. 여기 위생수칙 위반으로 검문차 방문했을... 본사에서 왔다고요? 대체 그 차림은 뭡니까? 우리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직원의 저런 차림은 두고 볼 수 없군요. 그건... 싫어! 야! 휴, 이제 좀 낫군. 다음부턴 복장 규칙 꼭 지키세요. 엄마, 저 언니 옷 이상해. 외계인 같아. 쉿! 그럼 못 써. 윤지야, 넌 저런 거 따라하면 안 돼.
결국 자존심이 상한 알바생은 그날로 일을 관뒀고 저는 성실히 일해서 지금은 식품회사 정직원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에 생긴 마약 떡볶이집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학교가 끝난 뒤 친구들과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마약 떡볶이? 사람 엄청 많다. 이번에 새로 생긴 가게인가봐.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한 떡에 감칠맛 나는 소스까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야. 둘이 먹다 하나가 죽었어. 진짜 맛있나봐. 우리도 먹고 갈래? 나 다이어트 중인데. 한 접시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지. 그거 좋다. 우리 딱 한 접시만 먹고 가자. 와, 진짜 맛있겠다. 새빨간 소스가 맛있어 보여. 야, 그만 감상하고 빨리 먹자. 아니, 이 맛은 매콤달콤한 소스에서 헤엄치는 것 같아.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어. 쫄깃쫄깃한 떡과 매콤달콤한 소스의 콜라보레이션. 이건 분식이 아니라 혁명이야. 이상하다. 우리가 왜 8접시나 먹은 거지? 설마 마약 떡볶이라는 이름에밖에 떡볶이에 마약이 들었나? 저기 봐 얘들아. 배부른데 손을 멈출 수가 없어. 나 지금 한 달째 여기만 오고 있어. 정말 마약을 넣었나 봐. 사람들이 전부 중독됐잖아.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맞지? 맞아. 어제 뉴스에 나왔던 마약 밀매범이랑 똑같이 생겼어. 야, 우리 어떡해. 벌써 8접시나 먹었는데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더라? 마약 증세로는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거나 어쩐지 떡볶이 먹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이상하다. 땀이 왜 이렇게 많이. 손발이 수전증 마냥 덜덜 떨린대. 결정적으로 마약을 먹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댔어. 어떡해 우리. 난 벌써부터 깜빵에 가기 싫단 말이야. 수찬이랑 교도소에서 면회 데이트는 싫어. 여기에요. 이 집에서 떡볶이에 마약을 넣고 팔고 있다니까요. 떡볶이에 이상한 가루를 넣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건 넣은 적 없습니다. 여기 수상한 가루 찾았습니다. 그건 아니 이건 저게 바로 뉴스에서 봤던 마약? 평범한 조미료인데요. 억울합니다. 우리 가게는 마약이는 뭐니 그런 거 안 있습니다. 우리 어마애가 함경도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우리 오남매를 위해 천연조미료를 넣어 만든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 표고버섯, 새우, 월계수잎 같은 천연 재료들로 만든 천연조미료를 듬뿍 넣어 어마의 맛을 그대로 담은 건강한 떡볶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은 건 천연 조미료로 만든 건강한 떡볶이? 알고 보니 옆 떡볶이집에서 경쟁 떡볶이집을 없애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거였어요. 이번 사건으로 마약 떡볶이집은 천연 조미료를 쓰는 건강한 떡볶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장사가 더 잘 되었다고 해요.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지 않게 우리 체린이 친구들도 조심하세요.